안녕하세요 결사대 여러분들, 46번째 영상입니다. 스타워커. 자, 멤버십 문의는 게시글과 댓글로 주시면 되고요. 제가 요즘 무지 힘듭니다 여러분. 무지 힘들고 많은 분들이 물려있고 크게 물렸거든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신규 회원분들은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서 시작할 수 있죠. 찬스입니다. 자, ASTL로 썼는데 ASML이죠. ASML 어닝 CG라는 사이트에서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더라고요. ASML의 실적과 가이던스는 조금 실망스럽게 나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하락 국면을 반전시킬 수 있는 구세론을 펼쳤는데 ASML과 TSMC였죠.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건 TSMC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자, 근데 여러분, ASML은요, EUV 노광 장비 만드는 최첨단 반도체 공정 7나노 이하를 하려면, 첨단 반도체를 하려면 ASML의 장비가 필요하고요. 시스템, 이게 EUV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5%의 매출의 75%를 차지하네요. 그 다음에 이걸 유지 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것들이 25% 정도고요. 매출 원가가 50%인데 여러분 보세요. 판관비, 인건비가 여기 포함인데 이게 말이 돼? 인건비 어느 정도를 매출 원가에 녹여놨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결국 ASML은 여러분 컨센서스 대비 매출액도 적었고요. 영업이익은 조금 많았으나 전분기 대비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전년 대비도 아쉬웠다. 참 웃기죠? ASML 같은 기업도 이런 날이 옵니다. 자, 얘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더 중요한 기업으로 TSMC입니다 여러분. TSMC,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니팩처링 컴퍼니죠. 타이완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반도체 위탁 생산 60%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두 번째가 삼성전자인데 10% 중반대죠. 전 세계 파운드리, 반도체 파운드리에서 가장 중요하다. 얘네한테 맡기는 애들 뭐야? 애플, 엔비디아, AMD, 퀄컴, 그냥 전 세계 유명한 반도체 회사들, 생산 능력이 없는 반도체 회사들을 다 얘네한테 맡긴다고 보시면 된다. 자, 근데 여러분, 컨센서스랑 가이던스 둘 다 좋았고요. 어느 정도 부합을 하는 실적을 보여줬는데, 얘네 보시면 여러분 고성능 컴퓨터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라고 HPC라고 하거든요. 이게 얘네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데 AI가 이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 정도 차지하고 1년 대비 22%나 성장했죠. 근데 여러분 스마트폰이 38% 주로 애플이죠. 근데 얘는 꽤나 떨어졌습니다. 보시면 전분기에 43%였는데 38%로 5%가 줄었네요. 그쵸? HPC는 3%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뭐 자동차도 줄었습니다. 결국 뭐냐면 여러분, 얘는요 컨센서스 가이던스 둘 다 좋게 나왔고 흠잡을 게 별로 없었어. 그러나 스마트폰이랑 자동차 반도체에서 QOQ 전분기 대비 하락했다. 그리고 확 오르다가 TSMC가 오르다가 갑자기 또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원인 분석은요 정말 여러 가지입니다. 아니 가이던스까지 좋았는데 떨어질 이유가 뭐가 있어? 지진이 났었기 때문에. 지진에 대한, 여러분 좀 이따 기사 보여드리겠지만 아직 이 실적 발표에는 지진으로 인한 손해가 포함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가이던스가 좋게 나오긴 했지만 나는 저것보다 더 좋게 나올 것으로 봤어 라는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측면. 또 캐피탈 익스펜디처, 자본 지출이죠. 회사가 갖고 있는 자본으로 어딘가에 투자를 하는 걸 캐펙스 투자라고 하는데, 요게 부족했다고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캐펙스 투자를 늘렸다. 내 돈을 써서 가면서 투자를 늘렸다. 뭐야? 시장 전방선업 앞으로 더 잘 될 것으로 보기에 본인 돈 써가면서 투자를 했다. 근데 그게 조금 별로 생각보다 아쉬웠다 하는 의견도 있고요. 그 다음 또 그냥 단순히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져서, 한마디로 거시경제 변수들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서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이랑 자동차 반도체 쪽에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공감 가지는 않습니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는 그렇게 중요한 건 비중 차지하지도 않고요. 보시면 6% 정도고요. 스마트폰이 줄면 그 줄어든 만큼을 고성능 컴퓨터로 점점점 늘려갈 것이기 때문이다. 얘네는 어차피 여러분 TSMC는 무조건 꽉 차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빠지는 게 제 개인적으로 이해는 안 갔고, 그래서 어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제가. 왜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시장이? 반도체주들은 폭락했다.
보시면 우리가 주로 주 종목인 SOXL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배짜리 추종하는 ETF죠. 하루 만에 11%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관련도 없는 그냥 라브라는 바이오 주식, 바이오 3배 ETF는 9% 빠졌습니다. 실적 가이던스가 다 좋았는데도 빠지는 게 저희 그래서 물 탔거든요. 근데 빠지는 거야. 너무 스트레스 받았다. 논리적으로 안 맞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은 이럴 때도 많죠. 왜 제가 이런 기대를 했냐면 4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1월에는요. TSMC가 주가가 확 오르고 가이던스도 좋게 말해주면서 다른 엔비디아, AMD 이런 주식 반도체 시장을 쫙 끌어올렸었다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TSMC가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리고 가이던스 실적 다 잘 나왔으니까. 근데 떨어졌다. 심지어 11%나. 물론 여러분 이거는 선물 시장을 반영한 거죠. 전쟁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TSMC의 CFO, Chief Financial Officer죠. 최고 재무 책임자께서 그 회사의 숫자를 가장 잘 아시는 분, 가장 잘 아시는 분, 약간 회계적으로, 재무적으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상보다 적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1,000억 정도라고 나왔거든요. 여긴 잘렸지만 1,000억 정도면 여러분 TSMC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별것도 아니야. 2분기 매출 어차피 올라가거든. 그래서 영향도 없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TSMC가 빠질 이유가 없어. 물론 여기저기 이유를 갖다 붙이는 사람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들이 있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그래서 내 의견이 너무 틀렸네 라는 생각에 멘붕이 좀 어제 왔었다. 어제 저녁에 저도 드디어 이 하락 국면에서 처음으로 멘붕이 왔다. 제가 여러분 그 영상 찾아보시면 알지만 TSMC가 시장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거의 아마 가장 먼저 말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본 유튜버 중에서는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없었어요. 물론 어디선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지만 제가 오리지널 생각을 제 아이디어였다 이거죠. 그래서 어제 멘붕이 정말 크게 왔었습니다. 이유가 안 갔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도 빠지고 있어. 왜 그러냐? 가장 1번이죠. 왜 지금 조정장이 왔냐 이유의 첫 번째는요. 전쟁이라고 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특히 여러분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지정학적 문제지만 이스라엘은 여러분 유대인이죠. 유대인이 자본계, 금융업계에 끼치는 영향은 정말 엄청나죠. 한마디로 뭐야?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전쟁에 대해서 조금 더 예민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제 아이디어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네타냐후는요.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유형. 자기가 수상 계속하기 위해서 프라임 미니스터 계속하고 싶어서 그리고 지금 실각하게 되면요. 여러분 실각 위기인데 실각하면 와이프와 함께 사법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럴 바에는 전쟁 일으켜서 내 자리 계속 유지해보자. 제가 가장 싫어하는 유형이죠. 푸틴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 네타냐후는 전쟁을 더 키우고 싶어하고 이란은 피하고 싶어한다. 확전하기 싫어한다. 미국도 확전은 말리려고 한다. 오늘 왔다 갔다 뉴스가 정말 많았어요. 이스라엘이 미사일 습격했다. 뭐 그 이스파한이란 사실 제가 이스파한이라는 디저트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스파한에 습격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알고 보니 뭐 핵시설이 있더라. 핵시설 폭격한 거 아니냐. 뭐 말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란 입장에서 발표했죠. 또 뭐라 여기는 없지만 뭐라 발표했냐면 방금 우리 공격 안 받았는데 뭔 소리야?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도 공격했어요? 물어보니까 이스라엘이 총리실에서 우리가 답변을 안 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것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근데 예전에 제가 요 관련된 부분에서 공부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수업 시간에. 전쟁 그리고 독재 국가에서의 정보가 오는 것들이 보통 부정확한 이유들. 근데 여러분 전쟁, 독재 정부 요런 폐쇄적인 정보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요. 쉽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틀린 경우가 많다. 특히 속보 또 독점 달고 있는 애들은 굉장히 틀릴 가능성이 높다. 어쨌거나 지정학적인 이란 전쟁 때문에 빠지고 있는 이유가 가장 큰 것 같다. 근데 첫 번째 이게 제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지정학적인 문제는요 항상 회복합니다. 지정학적 문제로 빠지면 주가가 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기지표, 물가지표가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지금 연준 이사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매파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다.
라파엘 보스틱, 라파엘인데 라피얼이라고 쓰나?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는요, 연은 총재는요, 보시면 뭐라 했냐면, 인플레 2% 도착할 거야. 근데 지금처럼 다른 여건, 경기나 물가 지표가 너무나 강하게 나온다면 굳이 2%에 도달하려고 황급히 서두르지 않을 거고, 지금 우리는 연말까지 until toward the end of the year, 기준금리 내릴 수 있는 위치, 연말까지 안 내릴 수도 있어라고 굉장히 외파적으로 발언했죠.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존 윌리엄스 연은 총재, 이 사람이 지금 파월 다음으로 2등 두 번째 서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은 아니래. 근데 만약에 물가가 너무 높아서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면 하긴 할 거야. 지금은 아닌데 상황 봐서 이게 필요하면 할 거야. 사실 이것 때문에 빠진 거 많거든요. 오늘 거 전쟁이랑 이것 때문에 빠졌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여러분 그냥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올릴 거야? 아니요, 올릴 수도 있어. 여지를 만들어 놓는 것 뿐이잖아. 파월은 뭐라 했냐면 살짝 후퇴했죠. 이게 더 문제야.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어. 인플레가 잡히고 있는지 모르겠다. 시간이 더 필요해. 잡히는지 데이터 디펜던트라고 하죠. 지표들, 데이터들 보고 그 다음에 결정할 거야. 그러니까 한 발자국씩 다 후퇴했다 정도가 맞지, 기준금리를 올린다라고 한 사람은 없어. 정확히 말하면 그 선을 넘어간 건 아니다. 개인적으로 인상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왜냐면 본인들이 인상 안 해도 된다고 이미 제약적이라고 너무 말을 많이 했어. 그리고 제약적일 거라고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레리 서머스 같은 사람은 25%였나요? 확률로 인상 확률이 생겨버렸어 라고 말까지 했었죠. 그래서 전쟁과 매파적인 발언, 한마디로 뭐야? 지정학적 위험, 인플레이션 위험, 이 두 가지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았고, CME 페드워치 오늘 퍼거든요. 4월 19일. 자, 보시면요, 5.5%야. 이게 언제까지 5.5%일 거라 보는 거야? 7월 31일까지. 근데 한마디로 뭐야? 6월, 7월 FOMC, 5, 6, 7의 FOMC가 있는데 이때는 금리를 안 낮출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는 건데, 보시면 여러분 크게 차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모르겠다는 얘기야. 5월은 확실히 아니야. 6월도 아닐 것 같아. 근데 7월? 9월? 반반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정하죠. 그림이 예쁘다. 이렇게 가죠. 옛날에 7번까지 낮추겠다고 했던 놈들인데 그림이 예뻐. 왜 예쁘다는 얘기가 뭐야? 이 정도 되지 않겠어? 라고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찍어 넣었다는 뜻이야. 한마디로 뭐야? 모른다는 얘기야. 이쯤 가면 뭐 낮추지 않겠어? 야, 우리 지금 이런 보시면 어때요? 페드 제롬 파월도 지금 몇 달 앞으로도 몰라. 몇 달 앞도 못 보고 있어. 근데 여기에 참여하는 애들이 뭘 얼마나 알겠어. 그래서 얘는 여러분 그냥 참고 정도로, 어떤 용도로 보시면 되냐면, 지금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요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원래 개오버가 심한 사람들이다. 오버가 심한 사람들은 현재 시장을 이렇게 보고 있구나 정도로 CME 페드 와치 2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정학적, 여러분 말 되게 어렵지 않아요. 지가 지리할 때 지야, 영어로는 지오그래피의 지오야, 접두어죠. 땅을 말하는 political, 지정학적, geopolitical 이슈는 기회다, 찬스다. 그러니까 전쟁, 뭐 정치적 불안정, 외교 문제, 이런 것들 말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initial sell-off 기간은 달라요. 그러니까 뭐야? 사건이 터지면 사람들이 주가를 판다는 거야. 처음에 팔아제끼면, 예를 들어 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때는 5%, 아마 S&P 500일 것 같아. 따로 표시가 안 돼 있는 걸로 봐서 5% 조정받다는 거야. 근데 어때? 6개월 뒤, 1년 뒤. 자, 한번 빠지고 나서 6개월 뒤 21% 올랐고 26% 올랐다는 거야. 닉슨 워터게이트로 탄핵당했죠? 이때는 최악이었어. 근데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잘 봐야 돼. 봐봐. 탄핵당해서 빠졌어. 근데 이때 연도가 뭐예요? 석유 파동 때다. 오일 쇼크 때다. 그 쇼크에 겹친 거죠. 그다음 이란의 이제 인질 문제, 옛날에 있었죠. 뭐 대사관 잡혀서 영화 아르고였던가요? 아르고 벤 애플렉 영화 감독했던 거 보시면 3% 받아서 올랐어. 소련이, 이때도 소련이, 러시아 소련 이놈들 아프간 침공했지. 어때요? 올랐어.
이라크 부시가 천직 침공했네. 올랐어. 이집트 여러분 이집트의 왕조 무너졌죠? 올랐어. 우크라이나 갈등 올랐어. 그러니까 뭐야 여러분? 거의 예외 없이 여러분 이거 여기 한번 빠졌네. 근데 여러분 이거 시간을 1년이잖아. 5년 10년을 올리면 어떻게 하게 될 것 같아? 자 일단 그렇게 안 봐도 되겠다. 자 5년 뒤 올랐어. 엄청 올랐겠죠? 여러분 이 정도면 엄청 올랐어.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정학적인 문제로 빠지는 건 매수 찬스가 된다.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6개월 1년을 기다릴 수 있다면 사야 한다. 그래서 예외 없다. 여기 자료는 빠졌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마찬가지였죠. 요건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이 겪어봤을 거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지금 얘네 때문에 주가 빠져요? 전혀 관계없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올랐어.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아무 문제 없었다. 지정학적 문제는 기회다. 꼭 기억하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일주일 동안 쫙 10년째 금리가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살짝 다시 안정되고 있는 국면인데 또 올랐었죠. 왜? 매파 발언이 있었거든 어제. 아까 보여드렸던 뭐 라파엘 보스틱, 존 윌리엄스, 파월의 입을 여니까 쫙 올랐다가 또 다시 떨어지고 있더라. 나스닥 보면 어때요 여러분? 진짜 웃기죠. 한 달짜리거든? 한 달 내내 조정받고 있다고 보셔도 큰 문제 없을 정도야. 그죠? 뭐 여기는 좀 비슷해 쳐도 결국 이때가 많이 빠졌죠. 그래서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 중에 딱 2분 계시거든요. 정말 운이 없으신 분이 뭐냐면 한 이쯤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진짜 사자말자 계속 떨어지는 분들이 너무 죄송해. 근데 제가 장담할 수 있지만 아까 보여드렸지만 그분들도 결국 다 버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긴 한데 장기적으로 시간은 우리 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뭐 이쯤에서 몰빵 때리는 게 아니다. 조금씩 물을 타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자 달러와 원 보세요. 1400 찍고 그 다음부터 또 다시 안정화됐다. 그러다가 어제 보시면 뭐 느끼는 거 없어? 봐봐. 1주지 진짜 비슷하죠. 너무 비슷하게 생겼죠. 이거 오르는 것까지 왜 올랐다고? 매파적 발언했기 때문이죠. 연준 인사들이 정말 똑같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시면 뭐 느낄 게 뭐 있어요? 아 미국의 경기와 미국의 10년채 우리 벤치마크 했죠. 10년채 국채금리랑 달러랑 그냥 똑같이 움직이는구나. 한마디로 한국의 환율은 미국에 따라 결정되는 게 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프 이 정도면 너무 똑같잖아. 그쵸? 그래서 굉장히 조정이 많았다. 제가 주장했던 TSMC 구세주로는 실패했다. 저는 시장의 센티먼트, 시장의 감정의 문제였다고 보지 TSMC 실적이나 가이드는 자체에 그렇게 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본다. 왜? 부문별로 따져봐도 지진으로 봐도 그렇게 큰 문제 아니었다니까. 이 시장의 센티먼트, 이 시장의 느낌, 이 사람 참여자들이 느끼는 감정들이 정말 안 좋은데 이게 언제 바뀔 거냐? 변곡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어. 실적이야. 어제 넷플릭스 나왔어. 근데 엄청 빠지고 있죠? 이제 발표 안 한다 그래서 실적은 좋았어. 근데 넷플릭스가 이제 가입자 수 증감을 밝히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해서 지금 빠지고 있던데 저는 이번 빠지면 넷플릭스는 오히려 찬스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이거 잘 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사라졌어. 내가 봤을 때 이미 사라졌어. 무슨 3번이야 2번 1번. 오히려 사람들이 뭐에 대해 얘기해?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해.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굉장히 오버고 패닉이 와서 떨어진 것들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이성적으로 떨어져야 하는 만큼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여기서 패닉이라는 건 그거 이상 떨어졌다는 거야. 그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결국은 금융장세에서 실적장세로 넘어가는 국면인데 금융장세라는 표현이 옳진 않을 수 있어. 기준금리 인하에서 내려간 거 아니고 금융장세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이제 그 기대감이 사라지고 실적 시즌이 와서 실적으로 왔다 갔다 주가가 바뀌는 국면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국면 전에 진통을 갖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SMC와 넷플릭스가 둘 다 실적은 좋았으나 빠지고 있다. 큰 문제네요. 또 그렇긴 한데 지금 여러분 가장 조정 많이 받는 섹터가 반도체죠. 그리고 바이오죠. 또 되게 웃긴 거 말해줄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가를 한번 쫙 제가 봤거든요. 어디가 많이 빠지는 줄 아세요? 올해 많이 올랐던 데들이 빠지더라고. 결국 뭐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지는 그냥 단순 조정도 플러스가 돼 있고, 전쟁도 플러스가 돼 있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지는 것도 플러스가 돼 있고, 결국은 여러분 가장 많이 올라서 많이 빠지는 거고, 반등이 올 때 가장 많이 오르는 섹터도 얘네일 거예요. 그게 뭐야? 반도체일 거라고 본단 말이야. 또 하나 추가하자면 바이오가 될 거란 말이야. 근데 단 빅테크도 마찬가지지. 빅테크 반도체 저는 큐어, 라브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 애플은 제외예요. 왜냐면 여러분 제가 예전부터 말했잖아요. 중국 모든 것 피하자고 했죠. 전기자동차, 테슬라, 중국이 많이 따라오고 있어요. 물론 자율주행은 테슬라 못 이겨. 그래서 테슬라는 FSD를 빨리빨리 보급해야 돼.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어. 테슬라를 탈 이유는 FSD밖에 없어. 중국계 싸고 잘 만들어. 그 다음 애플. 핸드폰 모바일 시장 자체가 여러분 사양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성장을 못하고 있어요. 아니 못하는 게 아니라 역성장 중이야. 근데 그 역성장하는 시장에서 심지어 중국이 따라오고 있어요. 화웨이, 샤오미. 화웨이도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이런 섹터는요 피해야 돼요. 항상 여러분 중국이 묻으면요, 중국 우리나라 무시 많이 하잖아. LED도 그랬죠. 태양광 그랬죠. 전기자동차 그러죠. 항상 중국이 따라 화장품 그랬죠. 의류 그랬죠. 섬유 그랬죠. 화학 그랬죠. 중국이 따라오는 거는요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테슬라나 애플을 살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제가 이것도 한번 만들 생각인데, 왜 테슬라 애플을 나쁘게 보는지 자세하게 설명 한번 드리려고 해요. 욕 많이 먹겠죠? 보통 이런 거 욕 먹더라고. 결국은 전쟁이 좀 진정돼야 되고요. 기준금리 올릴 거 아니야?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패닉이 없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적은 잘 나오고 가이던스가 잘 나와야 돼요. 그게 다 조건이 완성됐을 때 그때 반등이 올 것이다. 근데 그 타이밍은 별로 멀지 않았다. 왜? 제가 이렇게 힘든 거는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2022년보다 저는 올해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타이밍이 저는 거의 다 왔다고 느끼고 있어요. 아마 다음 주가 될 것 같은데, 이 타이밍 때 물타기를 잘해야 되죠. 너무 여러분 주가 계속 빠지니까 무서워 죽겠어요. 저도 무서워. 그 공포를 이겨내고 사야지 반등 때 제대로 먹을 수 있다고. 자, 반등 오면 사야지 하다가 못 산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오바해서 조금 살고 있는 것도 이런 관점이에요. 물론 제 생각보다 더 오바해서 더 빠져. 무서워. 저도 무서워. 어제 진짜 스트레스 받았어. TSMC 때문에. 제가 요 정도일 때는 거의 바닥이 다가왔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투자 오래 하면 여러분 다 그런 거 아닌데, 투자 오래 하면요 여러분 멘탈이 세져요. 스트레스에 강해져요. 그래져 있는 전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꽤나 힘든 상황이다 요즘에. 그래서 SOX의 파스, 라브, 큐어, NVDA 이런 거 저희가 주로 다루고 있거든요. 정말 큰 타이밍이다. 만약 여러분이 신규로 지금 들어오시면 제가 장담 드릴 수 있다. 웬만해선 돈 진짜 안 잃는다. 이미 작살이 나 있기 때문에, 싸게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재계약률 올해는 이번 달 3분 나갔어. 슬프게도 60분 중에 3분 나갔어. 그럼 20분의 1, 5% 나갔네. 야씨.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들 제가 영상에 설명드린 것들 계속 실시간으로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3개월 동안 했는데도 마이너스면 멤버십 환불해드린다. 여러분 계좌에서 여러분이 직접 굴리는 거기 때문에 사기 걱정이 없다. 5만원으로 10일 무료 체험까지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오셔서 많이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스타워크였습니다.